오늘은 주제는 무너지는 하우스푸어, 다음 차례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지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동산발 충격이 실물 경제와 자영업 폐업 위기로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경제분석가 지영님을 모셨습니다. 지영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주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하우스푸어만 무너지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아직 못 느끼고 계신 겁니다. 하우스푸어가 무너지면 왜 자영업자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도미노 경로를 한 줄로만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먼저 올리고 그게 소비를 깎습니다. 소비가 깎이면 매출이 떨어지고 그 충격이 카드값과 대출 상환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로 번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트리거가 이미 켜져 있어요. 트리거라 하셨는데 지금 거시 지표가 정말 그럴 분위기입니까?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부터가 중요한데요. 달러원 1500선이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 같은 대형 사건에서나 보던 레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500선을 웃돈 경험은 IMF 구제금융 시기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에서 2009년,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올해까지 딱 3차례뿐입니다. 즉 지금은 일상적인 변동이 아니라 충격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그게 하우스푸어와 자영업자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고환율은 수입 물가로 갑니다. 수입 원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밀리고 결국 금리 경로도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산자 물가가 이미 움직였어요. 한국은행 발표 기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만에 2%를 넘었고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도 0.6% 상승, 6개월 연속 상승이죠. 생산자 물가가 자영업 폐업과 무슨 상관인지요? 자영업자는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비용은 올라갑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기업의 도매 비용과 제조 원가 압력을 뜻합니다. 그게 결국 소매 가격에 전가되거나 아니면 마진이 먼저 깎입니다. 어느 쪽이든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고환율 국면에서 원재료비가 더 빨리 반영됩니다. 고유가 얘기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높고 환율도 같이 뜹니다. 맞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이고 원달러 환율도 1511원을 돌파하며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은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라 가계와 자영업의 비용 체계를 같이 흔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우스푸어의 경우는 금리와 대출 상환이 먼저 흔들립니다. 자영업은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비의 가격 압력이 겹칩니다. 그런데 하우스푸어에서 끝나지 않고 왜 자영업자가 다음 차례가 된다고 단정하십니까? 여기서 핵심은 소비 충격입니다.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흔들리면 대출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요. 자영업 매출은 소비에 연동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덜 쓰면 동네 장사는 먼저 꺾입니다. 즉 부동산발 충격이 금융비용과 소비를 통해 실물로 넘어오는 겁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환율 충격이 오면 단기 충격에 그치고 이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율은 금융위기 때 빠르게 진정된 사례가 있다고요? 하지만 2008년 말에 1,500선을 넘어섰을 때 환율은 5거래일 동안만 1,500대를 넘나들고 한 달여 만에 1,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초 다시 오르다가 보름 만에 1,590원대까지 상승했고 한 달 만에 1,400원 선으로 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됐다. 그러니 괜찮다. 네,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긴 하죠. 문제는 지금이 숫자만 같고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충격의 성격이 달랐고 지금은 고유가와 고환율이 물가 경로를 건드려서 긴축 압력을 연장시키는 국면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 경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이미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한번 오른 물가가 금방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영님이 보시는 약한 고리는 주택부터가 아니라 자영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추적하면 결국 자영업이 다음 취약층이 됩니다. 하우스푸어는 금융권 대출 구조가 명확하고 관리가 됩니다. 반면 자영업은 매출이 바로 끊기면 대출 상환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무너져요. 카드론, 사업자 대출, 임대차 비용, 전기료 같은 고정비가 한 번에 덮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실은 조용히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도미노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고유가와 고환율이 비용 압력을 올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도 상승하는 공식이 현실화됐다고 했죠. WTI가 100달러 선을 오르락내리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브렌트유는 110달러대였습니다. 둘째, 비용이 오르니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이미 2%를 넘었습니다. 셋째,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긴축이 길어지면 하우스푸어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소비가 줄면 자영업 매출이 꺾입니다. 다섯째, 고정비가 버티는 만큼 버티지만 어느 날부터는 상환 능력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때도 비슷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뒤에 시간이 지나서야 실물과 고용이 꺾였죠.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요. 지금 말씀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다만 한국은 정책 대응도 있습니다. 추경, 비상경제 상황실 같은 대응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어막이 도미노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방어막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막이 도미노의 방향을 바꾸진 못합니다. 25조 원 규모 추경으로 성장률을 일정 부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쟁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같이 커진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이겁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도 꺾이면 정책이 선택지를 잃습니다. 금리는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경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 압력은 실물에 남습니다. 자영업은 그 비용을 가장 먼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물가 경로를 다시 누를 정도로 안정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이란 전쟁이 종전돼도 정상화까지 4개월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이 재개돼도 완전한 진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시장이 상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우스푸어는 시간이 지나며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줄고 자영업은 버틸 기간이 더 짧습니다. 자영업자의 버틸 기간이 짧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들리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단순합니다. 자영업은 현금 흐름이 매출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은 소비에 의해 흔들리고 비용은 생산자 물가와 유가 환율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빨리 무너져요. 그리고 쌀값 같은 생활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1.4% 오르며 7개월 연속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20kg 평균 소비자 가격도 13.3% 올랐습니다. 생활비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줄죠. 그럼 자영업 매출이 또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영업 위기가 언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전조라고 봅니다. 하우스푸어가 먼저 흔들리면 데이터에서는 연체와 부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가계부채 연체율 같은 지표는 상승 국면이 시작되면 속도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환율이 다시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달러원은 1510대, 1500대 중반을 오가고 있고 생산자 물가도 2%를 넘었습니다. 전조가 이미 관측된 거예요. 다음은 실물에서 보이겠죠. 지금 지영님은 자영업이 다음 취약층이라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중이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무너져도 자영업은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화, 업종 전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말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온라인화와 전환은 비용이 듭니다. 재고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환율과 고유가로 비용이 오르는 타이밍입니다. 자영업은 자본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전환 비용을 감당 못하면 결국 폐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시장에서는 약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님, 시청자에게 한 문장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하우스푸어 다음에 자영업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는 간단합니다. 연체율 같은 금융지표를 숫자로만 보지 말고 유가와 환율이 물가 경로를 다시 밀어 올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달러원이 1500대를 넘나드는 충격 국면에서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이 다음 취약 고리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치면 뒤늦게 다 같이 무너집니다. 오늘 토론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지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더 늦기 전에 모두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